안녕하십니까. 여름학기에 석사학위를 졸업한 이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교수님을 만난 지는 2년 반 됐어요. 좀 오래전서부터 학교를 다니고 싶었는데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삶에 쫓기다 보니까. 게다가 63세에 교수님을 뵙고 이렇게 64세에 입학을 해서 지금 63세부터 다녔죠, 그죠? 그래서 올해 졸업했으니까 올해가 65세니까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수님이 흔쾌히 또 이렇게 저를 공부하게 해주셔서 아주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실력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오랜만에 제 나름대로의 지평을 넓히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 위주 설계를 하면서 늘 아쉬웠던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시뮬레이션 할 때 그 층의 부속실이라든지 아니면 계단실로 빠져나가는 시점까지만 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계단실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계단실에 대한 게 궁금했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계단실까지 해서 전층 피난까지 이렇게 시뮬레이션 돌려와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뭐 앞서거니 뒤서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좀 지체되면 잠깐 머물러 있는 이런 상태로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많은 피난자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의 경보방식이 순서를 제가 그냥 처음부터 남기지 않고 얘기했네요. 경보방식이 우선 고층 건축물이고 발화층, 직상 4계층 경보만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머지 층을 전체적으로 경보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발화있고 4계층, 5계층만 하고 나머지를 또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만약에 전축이 나면 그 인원이 얼마나 될까? 이 계단실이 과연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계단실 에리어가 될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이거를 좀 안전하게 이렇게 피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의미에서 논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 연구목재나 이런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보방식이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 세밀하게는 세 가지 방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층 경보, 그 다음에 발화층 및 그 직상층 경보, 그 다음에 발화층 그 직상 4계층 경보,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서인데, 제가 이제 찾아본 바라는 매국문헌에도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제 피난 계단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게 없고, 이 논문 쓰고 나중에 좀,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이런 문제는 상당히 좀 다뤘는데, 제가 한 논문하고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일본에는 이렇게, 우리는 학상경보라는 게 없는데, 일본에는 이렇게, 그 발화층하고 4계층하고 나머지를 일제적으로, 자동적으로 일정 시간 되면 이렇게 경보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이것도 고층에서는 아주 초고층이나 이런 데서는 또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논은 업무실로 봤어요. 제가 간단한 걸 했습니다. 간단한 거로 오피스를 봐서 0.25명, 제곱미터당 0.25명이 들어가는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에 의해서, 논문 자료에 의해서 또는 책자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수평계단 평균 보에서 유출계수 1.5로 하고 수평은 1.0 이런 게 되고, 출구로 통과할 때는 1.5 이런 식으로 기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단실에는 이렇게 0.25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난 시간에 대해서는 거실 피난 계산서는 이렇게 일본에서 실적으로 일본은 보니까 이 수계산으로 많이 이제 이렇게 계산한 게 있고 또 시뮬레이션 별도로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수계산 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좀 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입문 통과할 때는 이렇게 두 번째 거실을 통과하는 것은 가로 세로 이렇게 가장 먼 거리로 기준 잡아서 보행 속도로 해서 둘 중에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실 허용 피난 시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2, 3에 대해서 A 값이 이걸 기준 잡아서 과연 R셋하고 A셋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이걸 확인했습니다. 복도 피난 시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복도의 거리에다가 보행 속도하고 그래서 그 중에 큰 값으로 정했고 거기에 따라서 4루트를 해서 총 피난 계산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피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총 허용 시간이 8로 돼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허용 피난 시간이 2냐 3이냐 4냐 8로 그리고 이제 면적이 거실 면적이냐 층 면적이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기준 잡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 치료는 이런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논문에서 이렇게 나온 자료로 해서 또는 책자에서 나온 자료로 해서 이렇게 계산식을 넣고요. 그 다음에 계단에 내려오는 계단은 수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직 이동 피난이지만 대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산법을 이렇게 이제 다른 자료에서 이렇게 발췌를 해서 계산식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대상은 오피스 빌딩으로 해서 지상 30층, 33층 건물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출입문에서 만약에 3개의 출입문이 있다면 하나의 출입문에서 화재가 났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실 피난에서 계산해서 이 계단 포가하고 허용 피난서 계산해서 그 안에 들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뮬레이션도 이렇게 계산을 하는 방법으로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복도나 층 피난은 그러니까 최대 허용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스타트에서 이 통과되는 거를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각자 이거는 이제 거실 피난이고 이거는 요 사이는 복도 피난이고 여기서 거실 피난문 또 복도 피난문 통과 시간을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약 복도 피난 시간은 95.8초가 걸렸고요. 그 다음에 층 피난은 138.1초. 그래서 A 계단 2개의 계단인데 A 계단, B 계단 중에 가장 긴 거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랬을 때 체류 인원도 여기는 84명, 이쪽에는 44명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해서 A 계단, B 계단에서 발하층이 있고 비발하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이 순차 방식은 그래서 이 계산에서 피난 방송 안내 방송 간격을 이거 찾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몇 분 남은 거죠? 예. 그래서 그랬을 때 우선 순차 경보 방식이라든지 일제 경보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선 확산 경보 방식 이거를 했을 때 피난 시간은 똑같이 3,300.6초가 걸린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선 순차 방식 시간이 더 걸린다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시간이 걸리는 거로 확인됐고요. 그래서 거기려면 그럼 계단실에 치료 인원이 얼마가 되는지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4계층 단위로 해서 처음엔 5계층 그 다음에 4계층 단위로 잘라서 셌을 때 최대의 체류 인원이 1267명이 계단실 안에 들어가는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는 전층 경보했을 때는 4196명 그 다음에 발하층하고 나머지 확산 경보를 했을 때는 3713명이 계단실 안에 머무르는 거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260명, 4190명, 3713명 이로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 계단실 면적이 지금 495제곱미터입니다. B계단의 경우에 이랬을 때 우선 및 순차익 317조 걸렸는데 이런 거는 317명이 계단실 안에 있는데 이런 경우는 1049, 999 이렇게 오버되는 실적으로 계산해서 오버되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으로 했을 때 이런 식이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걸 찾아서 했는데 그래서 이런 각 경우에서 피난처 간격은 피난처 건물 시간과 그다음 최초 계단지 1층 도착 시간을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피난 안내방송 간격을 합산을 해서 이렇게 빼주면 그 간격이 얼마 정도의 간격이 되는지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의소방대 이런 게 이제 건물에 확인하니 보니까 자의소방대가 피난 유도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피난팀을 일정 그 간격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이렇게 잡을 수 있고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발을 해서 이렇게 하면 계단실에서 혹시 패닉 현상이 일어나 많은 일이 밀으면 수직 피난 공간이 상당히 밀면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착안을 해서 제가 이 논문을 도입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차례대로 시간 타임을 주고 피난을 한다 그러면 좀 더 안전한 피난이 됐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피난 간격, 시간의 간격을 계산식으로 산출을 하신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계산식으로 했고요. 엑셀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돌려놨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도 40층 규모의 한 7,000명 정도가 수용되는 건물이 있거든요. 예. 거기도 이제 순차 피난을 적용해서 지금 피난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피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제 피난을 시키다 보니까 굉장히 경보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만큼 프로그램 자체가 훈련 시에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가짐까지 담지는 않은 느낌이 들어서 물론 이제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이제 분주하게 움직이니까 그 시뮬레이션 값에 좀 맞춰서 시간이 아마 산출이 될 텐데 훈련 때는 좀 이렇게 느긋하게 피난하다 보니까 시뮬레이션 시간과 좀 맞지 않아서 밀리는 현상이 발생한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논문 진행하시면서 가만히 되셨는지. 예, 그 보행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허용. 그러니까 실제로는 허용 시간 이내에 들어오는데 최대값의 허용 피난 시간이라 해서 그거를 계산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행 속도도 아주 낮은 값으로 해서 적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실적으로는 뭐 3,300초 걸리는데 실적으로 계산하면 그거보다 더 짧죠. 그렇지만 최악의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시간을 정했습니다. 훈련할 때는 좀 여유율이 한 1.2에서 1.3 정도는 적용이 돼야 좀 훈련하고 그 실전하고 좀 구분해서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 점도 같이 고민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뭐 시간은 좀 쫓기는 관계로 나중에 그 회식 식사 시간에 나중에 회적 끝나고 대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발표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